핵심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소유권은요, 상린관계하고 점유취득시효, 선의취득, 공동소유, 그 다음에 선점, 습득, 발견, 첨부, 이렇게 크게요 5, 6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가 취득시효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가 가장 중요하죠. 매년 시험에 나오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상린관계가 중요하고, 선의취득은 동산에 관한 것이니까 별로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요 가끔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오고, 특히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저당권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연결해서 시험에 잘 나와요. 부합은 우리가 잘 숙지를 해야 돼요. 먼저 여기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상린관계에 관한 것인데,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토지가 이렇게 인접해야 되고요, 이 토지가 지금 맹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을을 뭐라 한다? 을은 주의토지, 즉 갑의 토지를 통행하는 사람이다, 통행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은요, 통행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통행지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을은요 남의 토지를 통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로를 폐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통행하려면 길을 내야 되잖아요. 이 길을 내는데 설치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여기서 통행지 소유자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을을 뭐란다? 맹지죠. 여기에 소유자죠. 소유자만 길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소유자 또는 이 땅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갑의 토지를 통행할 때는 갑한테 손해가 많게 한다, 적게 한다? 적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통행권을 해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통행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여기에 통로가 개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쪽으로 통행하면 되죠. 그러니까 통행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고요. 통행이라는 것은 언제다? 현재 소행하죠. 현재. 이게 가장 중요하죠. 현재 이용상행에 맞게끔 인정하죠. 그래서 과거에요 통행로가 있었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현재 사용하기요. 그러면 다시 좀 더 넓혀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으로 내가 3년 뒤에 자동차를 살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장차 이용상에 맞게끔 미리 길을 내달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통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을이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통행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점유하고 있으면요, 갑은 을한테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권리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권리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권리를 침해하는 건물이 만약에 있다, 그럼 그 건물 다 철거해야 돼요. 만약에 통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요 진흙밭이에요. 그럼 우리가 통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것을 뭐냐면 자갈을 깔거나 모래를 깔거나 도로를 다시요 개설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취득이에요. 선의취득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 공시가 불안정하죠. 불안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을요. 그래서 선의취득을 인정해. 선의취득은 오로지 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부동산은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다 보니까 동산만 취급하는 선의취득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만 되고 부동산 안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안 된다고 시험에 나오지 않고,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준부동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동산은 뭘 하죠? 등기를 하죠, 부동산은요. 그런데 얘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해. 그걸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뭐가 있냐? 자동차,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중장비, 중기가 있단 말이죠. 자동차는 뭘 한다? 마치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고요. 항공기도 등록을 하고요. 선박은 등기를 하고요. 중장비는요 등록을 한단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도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동산의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부동산에 준한다,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도 선의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유가증권, 어음수표, 구민법에서는 동산으로 봤는데 지금은 동산이 아니에요. 마약류 같은 것은 거래가 안 돼서 안 돼요. 금전은 가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갑의 노트북을 을이 빌려서 쓰고 있어요. 임차인이죠.
자기 것이 아니니까 무권리자라고 그래요. 을이 만약 자기 것인 양 병한테 판단 말이죠. 병한테.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자주점유, 그 다음에 질권을 취득하거나 타주점유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의취득은요 반드시 자주점유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자주점유가 돼야 되겠지만 질권을 취득할 때는 타주점유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주점유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의점유는 추정하는 것이고요,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의취득은 을이요 무권리자가 자기 것인 양 병한테 팔고 병은 을의 것이라고 믿고 사야 돼. 그걸 공신이라고 하죠. 이때 유효하게 거래를 해야 돼. 유효하다는 것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런데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제한 능력자, 대리권이 없는 것을 무권 대리라고 그래. 그래서 을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나 무권 대리가 되면은 병은 선의취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을은 무권리자이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되거나 무권 대리가 되면은 이 사람은 선의취득을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거래를 해야 돼. 사고 팔고 해야 돼. 여러분 상속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을 받았다, 을을 상속했다 병은 선의취득을 못 해요. 뭐다?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경매 같은 것을 있어야 돼.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타인의 논을 자기 논이라고 믿고 별을 수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선의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이죠.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는 거, 산토끼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 이것을 자주점유라고 그래. 그래서 무주물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를 해야 돼요. 두 번째요,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예요. 그래서 선점이 안 돼. 그런데 동산은요 선점이 돼. 선점한다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원시취득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무리 동산이어도 학술이나 기회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은 국유가 되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려 청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고고의 중요한 재료죠. 그건 무조건 국유가 돼요. 단지 국가에다가 거기에 대한 보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산이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은 언제나 뭐다? 국유이다. 무슨 점유한다? 자주점유. 이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무주물 선점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실물이죠. 유실물은 자기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지배를 떠나 있는 물건을 유실물이고, 습득하고 나서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내 것이 돼.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유실물 6개월 이렇게 연상해서 암기해야 돼. 1년 아니에요. 옛날에는 1년이었는데 바뀌었어 법이. 그 다음에 매장물은요 소유자가 있기는 있어. 알겠죠? 그런데요 지금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속에서 전에 옛날에 한번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러시아하고 발견자인 우리하고 소유권이 충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유자가 있기는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발견했는데 소유자가 1년 이내에 아무 말 하잖아. 1년. 여기는 1년이. 아까 우리 유실물은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6개월. 매장물은 몇 년? 1년. 딱 비교해야 돼. 그런데 타인의 토지나 물건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발견한 사람하고 땅 주인이 반반씩 가져. 그것을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반. 저걸 뭐라 한다? 공유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부합, 호나 가공 있죠? 여기서 부합이 중요해. 부합은 부동산의 부합 있죠? 여기 1층이 부동산이에요. 을이요 중축을 했어. 중축 부분이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부합이 아니에요. 딱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거래 객체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독립성이 없다. 마치 벽에다 벽지를 발랐다 이 말이죠.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했다 이 말이죠. 그럼 페인트나 벽지는 벽의 부합이다. 벽의 구성 부분이다. 거래 사고 팔고 할 수 없다. 페인트만 따로 벽에 이미 발라져 있는 페인트를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로 해결한다. 비용. 그래서 여러분요 암기해야 돼.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거래 객체가 된다.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그래서 거래 객체가 안 된다.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이다. 이렇게. 동산 가지면 어때요? 동산하고 동산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구별을 해. 주와 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된 동산의 소유자한테 돈을 주면 돼. 주종을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부합 당시야. 현재 가격이 아니고 부합 당시.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를 해. 부합 당시에요. 현재 가격 그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혼하는 동상 간의 부합하고 똑같이 보면 되는 것이고요. 가공은요. 가공은 이걸 뭐란다? 재료라고 그래. 재료를 가지고 목공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뭐란다? 가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자냐? 재료를 댄 사람이 소유자. 그걸 재료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봐봐. 밀가루를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면 밀가루 값은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케이크는 2만 원이잖아요. 그럼 밀가루 값보다 케이크 값이 20배나 비싸죠. 그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가공을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원칙은 누구다? 재료주의. 예외적으로 누구다? 가공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강의했던 핵심이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뭘 볼 것이냐? 취득 소유하고요. 공동 소유를 볼 것이.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